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중산층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일상에서 작지만 소소하게 느껴지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저는 아직 내 사업도 유지 중이고요.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야 하고 등등 일용직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용직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일용직 일을 2, 3일 하고 이틀 연속 쉬는데 일하는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요, 이틀 휴식이라는 생각에 천근만근이었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일을 안 나가도 된다는 마음에 엄청난 안도감이 몰려오죠. 가족과 외식을 요새는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치킨 2번 정도 시켜 먹어요. 어쩌다 시켜 먹으니까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내 아내는 말랐는데 진짜 잘 먹어요. 마른 사람 식성 못 이겨요. 우리는 집에서도 잘 해 먹었는데 외식도 진짜 많이 했어요. 먹어도 맛나고 좋은 걸 먹어서 외식비로 나가는 돈도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 내 사업할 때는요, 조금만 피곤해도 직원한테 가게 맡기고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매일이 휴식 같은 삶이라 삶이 참 무료했어요.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껴요. 쿠팡 일할 때 5분 10분 쉬는 시간을 더 주면 행복하고, 이런 잔잔한 행복을 자주 느껴요. 일용직을 할 땐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일을 쉬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전 다시 사장이 돼요. 아침 새벽까지 일하다가 상가 사람, 거래처 또는 중국일 봐주는 중국 동포랑 유채스로 통화할 때 전 기분이 묘해집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10만 원을 거래처 사장 만나 밥 사거나 더치페이 하면서 허무하게 몇만 원을 쓰죠. 난 사장일까 노동자일까? 하루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이 신분, 직원한테 가게를 맡기고 일용직 하는 사장,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사장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요, 과거에는 도매 유통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하러 왔고요. 당시엔 물건이 사이즈별, 색상별 50장에서 100장씩 나갔습니다. 한 번 물건이 나가면 돈이 꽤 됐죠. 지금은 소매나 온라인 판매 해보려는 진짜 초짜들만 옵니다. 물건 사진 찍는다고 한 장, 4장 나갑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남자 손님이나 여자 손님이나 남자를 불편해해요. 내가 좀 샤프하게 생겼다면 모르는데 뭐 그런 외모는 아니라서. 그리고 오랜 시간 상가에만 있다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요, 밖으로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내가 왜 부진에 빠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년을 같이 일한 직원을 어떻게든 붙들고 싶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나이도 있고요. 나와 일하면서 경력이 단절돼 밖에 나가면 할 게 일용직밖에 없습니다. 제 직원은 내 아내 친구예요. 이 친구도 원래 예술하던 친구입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했고요. 집안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망하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릴 적 미국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였어요. 내 어릴 적엔 해외여행 자유열화가 막 시작되던 때라 전 김포공항을 뉴스로만 봤어요. 제주도도 외국으로 인정하던 그런 시기였죠. 162키에 과거에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살이 좀 붙었어요. 그래도 가끔 스트레칭 한다면서 기묘한 자세를 보여줄 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무용수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곤란한 일이 생겨 잠시 몇 달 내 가게에서 일한다는 게 어느덧 10년 내 가게에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부딪히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뭐 이젠 그러려니 해요. 아내 친구가 내 가게에서 일하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난감했던 사람이 장모님이었어요. 혹시 내가 정분 날까봐. 근데 오랜 시간 지나니까 뭐 장모님도 그다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위가 4차원 정신 상태를 가진 걸 아시고는 뭐 그다지. 지금은 내가 자리 없어도 거래처랑 통화하고 주문받고 창고에서 물건 찾아 내보내고 재고 관리하고 불량 수선하고 물건 받아 창고 정리하고, 이런 직업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내보내면 내가 다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전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쓰겠죠.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일 수 있는데, 사장은 절대로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몸이 피곤하면 안 돼요. 사장이 아프거나 창의적인 걸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 중소기업은 멈춰버리고 서서히 도태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중소기업에서 가장 엘리트 인력은 바로 사장이에요. 사장. 거의 사장이 혼자 하드캐리 합니다. 노동을 직원한테 전가시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사장은 사람 만나고 영업하면서 새로운 아이템 창출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해요. 드디어 저번 주 주말 직원이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왔죠. 6월 초까지 일하고 좀 쉬고 9월에 다시 올게. 그래, 뭐 그래주면 뭐 나야 고맙지. 직원이 스스로 무급 휴가를 결정해 줬어요. 안 그래도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한 달 전부터 고민하던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주변에 직원들 다 내보내는데 본인 차례도 언젠가 올 거라 생각했죠. 5월까지 월급을 주고 전 5월 10일부터 한 달 더 여유있게 쉬라고 했어요. 다행히 성수기 시작되면 다시 온다네요. 하지만 이 역병이 그때 잠잠해질지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잠잠해져도 중국, 일본이 저리 난리라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한국, 일본에 판매하는 일이라 솔직히 올해 장사는 자신이 없어요. 일단 창고 재고는 다 빼서 현금화해야죠. 과거 알바 포함 4명의 직원을 뒀는데 사람을 자르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맙게도 본인이 스스로 나갔지만 당시 3년, 4년을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에요. 당시 창고 사무실이 43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빠져나간 사람의 자리를 보면 기분이 허전해요. 저도 20대 초에는 다른 사람의 알바, 직원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사장들은 정말 쉽게 사람을 자르고 바쁘면 다시 충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중간 관리자가 제일 피곤했어요. 써먹을만 하면 자르고 다시 교육시키고 하지만 그 중간 관리자도 결혼하고 아이가 있어서 더럽고 치사한 사장 밑에서 버티더라고요. 나가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요. 20대 젊다는 게 딱 하나 좋은 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문제는 20대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죠. 전 당시 어린 나이여도 그 중간 관리자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눈치 봐서 내가 먼저 그만둔다 했죠. 1년 후 제 입사 전화가 왔는데 그땐 나도 사업할 때라 사업한다고 말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자영업자가 인정을 베풀면 대부분 망합니다. 내 옆가게 사장도 자기 집 팔아서 2년째 직원 5명 월급 주고 있어요. 성공한 사업자가 자기가 근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성공했다는 강연을 들을 때면 저는 아주 미친 소리를 그럴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사장의 대가리 속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장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일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망상이었던 계획을 실현시켜주는 참모를 만난다는 건 정말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해요. 여러분 사업을 오랜 시간 했는데 내 주변에 날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내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뭐 할 거 없으면 구독,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